안녕하세요. 버디카페입니다. 오늘은 롯데가 중국에서 쫓겨난 황당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롯데가 중국에 진출한 이유. 롯데가 중국에 진출한 시기는 1994년이며 진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은 빅사이즈, 롯데는 빅드림을 꿈꾸다. 세계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나라, 중국. 롯데는 사람이 많으면 물건도 많이 팔리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마치 무한 리필 뷔페에서 접시를 쌓아두고 여기 있는 음식 다 먹어치울 거야 라고 결심한 것과 같아요. 당시의 중국에 젓가락 하나만 팔아도 재벌이 될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힌 한국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소비재를 일본과 한국에 판매하고 있는 롯데 입장에서는 거대한 중국 시장에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우리는 닭도 키우고 달걀도 먹을 거야. 한국 시장은 이미 꽉 차서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당시 롯데는 더 넓은 운동장이 필요해. 라며 중국이라는 초대형 운동장으로 뛰어들었죠. 이건 마치 작은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사람이 이제는 바다에서 헤엄쳐야겠어 라고 외친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시장 경제를 도입하기로 한 중국 공산당은 롯데의 희망대로 시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달걀도 팔고 싶고 닭도 팔고 싶은 롯데는 중국의 흥묘백묘론의 실용주의에 가려진 중국 당국의 커다란 이념의 검은 손을 당시에는 볼 수가 없었겠죠. 옆집에 새로 이사 온 부자, 우리 롯데랑 친구하자. 당시의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롯데는 옆집에 부자가 이사 왔으니 친해져서 같이 놀자라고 생각했죠. 이건 마치 동네에 새로 생긴 식당이 장사가 잘 되자 나도 그 옆에 차리면 잘 되겠지라는 전략이죠. 그만큼 롯데가 중국 시장 진출을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간단하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문화 차이,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중국과 한국은 문화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죠. 롯데는 문화 차이,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라며 뛰어들었어요. 이건 마치 친구 집에 놀러가서 너네 집도 우리 집이랑 비슷하네 라고 생각한 후 친구의 집 규칙을 전혀 모른 채 신나게 놀다가 된통 혼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롯데는 이제 중국에서 대박을 쳐보자 라고 생각하며 진출했지만 이후 일어난 일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답니다. 롯데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롯데마트를 중국에 진출시키며 2010년대 중반까지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당시 롯데마트는 한국에서 성공한 선진화된 마케팅 전략과 운영 방식을 중국에 도입하여 중국 현지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롯데마트는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와 더불어 고급스러운 쇼핑 문화를 선도하였으며 이에 많은 중국인들이 롯데마트를 애용하였습니다. 2016년도 당시 중국에서 약 120개의 롯데마트 매장이 있었을 정도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때문에 롯데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죠. 중국 심양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복합 쇼핑몰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 빌딩의 연면적이 30만 제곱미터인데 반해 롯데가 짓고 있는 복합 쇼핑몰인 롯데월드타워는 부르즈 칼리파의 면적보다 무려 3배가 더 큰 규모였습니다. 이 건물의 높이는 384m, 지상 88층, 지하 6층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롯데월드타워는 단순한 빌딩이 아니라 백화점, 호텔, 오피스, 아파트, 문화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 건물로 롯데의 야심찬 계획을 보여주는 상징적 건축물이자 롯데가 이뤄놓은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의 걸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승승장구하던 중국의 롯데마트는 2017년이 몰락으로 향하는 악몽의 해가 될지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2017년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정치적인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위협과 방어를 위해 미국은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를 요청했으며 배치 장소가 경상북도 성주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당시 롯데는 경상북도 성주군의 롯데 스카이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롯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당 부지가 주한미군에게 제공되었으며 이때부터 중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격을 가하였습니다.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믿고 있었던 롯데는
중국 정부의 악랄한 퇴출 조치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쫓겨났습니다. 당시 중국은 어떤 황당하고 악랄한 조치로 롯데를 쫓아냈을까요? 소방관 출동, 전원 대기. 중국 정부는 롯데마트에 불시 소방 점검을 시작했어요. 불이 나지도 않았는데 소방관들이 몰려와서 불이 났다고 소리치며 점검을 했죠. 롯데마트가 무슨 바비큐 파티장도 아니고 자꾸 소방차가 오니까 고객들도 겁먹고 도망갔어요. 소방 점검이라며 문 닫으라는 말에 롯데는 이거 뭐 불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라는 심정이었겠죠. 영업허가 롯데만큼은 다음 생에 받으세요. 롯데가 신규 매장을 열려고 하면 중국 정부는 영업 허가를 느리게 발급해줬어요. 너무 느려서 롯데는 우리 고객들 100년 손님 되겠네 라고 말할 정도였죠. 결국 롯데는 기다리다 지쳐서 이거 허가 받다가 머리 다 희겠네. 라며 한탄했다고 합니다. 영업 말고 세금. 롯데는 영업하지 말고 세금만 내세요. 롯데는 세무조사라는 또 다른 시련을 맞았어요. 중국 정부는 마치 롯데를 회계학 수업 듣는 얌전한 학생이자 세금 청구서만 들이밀면 돈을 척척 내는 현금 자동 인출기로 만들어버렸죠. 매일매일 이거 납부하세요. 저거 납부하세요 하고 독촉을 하니 롯데는 이제 나 한국으로 돌아갈래. 라고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언론의 힘 잘 아시죠? 중국 언론은 롯데를 마치 인기 없는 연예인처럼 만들었어요. 중국의 대표 언론들은 롯데 제품에 대한 불매 기사와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롯데 제품에 대한 불신을 조성했습니다. 매일매일 부정적인 기사를 써대니 롯데는 우리도 뉴스에 나오는 건 좋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 중국 고객들은 롯데 그거 요즘 안 좋아 보이던데 안 좋은 소식만 뉴스에 나오네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여기서 시위하세요.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하자 매장 앞에 시위대가 몰려들었어요. 매장 앞은 마치 매일 콘서트 현장처럼 시끄러웠죠. 롯데는 이거 시위가 아니라 우리 매장 홍보해주는 건가 라고 잠깐은 생각했겠지만 고객들이 발길을 돌리자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위가 아니라 중국 정부가 주동한 시위네. 라며 씁쓸해했습니다. 결국 롯데는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퇴출 압박에 헐값에 매장을 버리다시피 하며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의 크나큰 손실은 롯데그룹의 자금의 압박으로 이어졌고 이후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백화점 등이 사업을 철수했으며 롯데건설은 한때 부도설이 돌 정도로 큰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롯데의 중국 철수 사례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겪을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를 잘 보여주는 선례였으며 대한민국의 국민과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중국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남아 등 다른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K브랜드로 통칭되는 K팝과 K드라마, K푸드, K일렉트로닉스, K카 그리고 K뷰티 패션 등 코리아의 K만 붙으면 인류 상품이 되어버리는 마법의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초창기에는 한국 경제가 어려워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이라는 쓰디쓴 약을 복용한 덕분에 대한민국은 다양한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 이제는 한국 기업들을 쫓아낸 중국의 국민들이 부러워하고 배아파하는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고마워요, 차이나.